지금까지는 평화롭게 아무 일이 없이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요. 갑자기 오토바이가 차선 변경을 하면서 들어오는데 이제 옆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들어왔네요. 그래서 충돌이 났습니다. 네, 조금 사이드 미러를 좀 봤으면 어느 정도 인지를 했을 텐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들어왔는지 보지 않았어도 그 느낌상으로는 알 수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일단은 지금 두 분과 함께 봤는데요. 두 분 어떤 의견이실지 한번 그 과실 비율을 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세요? 네, 과실 비율 좀 적어주시겠어요? 몰입했어. 네, 몰입해서 보느라. 그럼 송 변호사님 먼저 보겠습니다. 네, 송혜 변호사님은 블랙박스 측 10이고요. 상대방 측 과실이 90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열심히 몰입해서 보고 계셨던 김수환 변호사님은 다르네요. 블랙박스 측이 40이고요. 상대방 측이 60이다 하셨습니다. 과실이 조금 더 이제 블랙박스 측의 과실이 좀 더 많다 하신 우리 변호사님, 김수환 변호사님 왜 그런 의견을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상황을 봐서는 뭐 오토바이가 많이 잘못한 것 같은데 오토바이 운전자를 위해서 한번 제가 변호를 해보자면 일단은 뭐 그런 건 명확한 것 같아요. 오토바이 방향 지시등도 안 켰고 일단은 뭐 사이드 미러도 안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차선을 변경했다는 점에서 이제 오토바이 측 과실이 일은 크지만 오토바이가 보면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급격한 속도로 이렇게 차선을 변경하지는 않았어요. 그건 그러니까 그랬죠. 되게 천천히 이렇게 아주 여유롭게 변경을 하셨고 그다음에 또 이게 또 곡선 주로를 뭐 가다 보면 좀 흔히 있는 뭐 다시 직선으로 바뀌긴 했는데 약간 좀 차선을 살짝 침범하는 경우도 뭐 종종 있죠. 사실 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이게 저 같으면 이거 저 버스 운전자도 한눈 판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전방 주시 의무를 왜 버스라고 생각했어요? 어쨌든 저 무슨 걸 버스라고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갑자기 제 머릿속에 뭔가 어쨌든 이제 블랙박스 운전자도 뭔가 딴짓한 것 같아. 왜냐면은 저거를 저렇게 천천히 들어오는데 못 보기도 쉽지 않거든요. 사실 뭐 사각지대도 아니고 저게 그냥 전방 주시 의무만 했어도 사실 충분히 뭐 약간 속도를 줄인다든지 해서 충분히 급제동까지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약간 속도를 줄인다든지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일단은 안 됐고요. 그리고 이제 뭐 사고랑 사실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건 아니라서 좀 말하기 좀 구차하긴 한데 그 블랙박스 차량 보면 앞에 차량이랑 너무 간격이 좁죠. 사실 그러니까는 뭐 사실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없지만 어쨌든 이 좀 앞차와의 어떤 안전거리만 유지했더라도 충분히 그 사이에 간격도 꽤 있었고 하다 보니까 뭐 이런 사고를 충분히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블랙박스 측도 한 40 정도의 과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전 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블랙박스 측 입장에 약간 빙의를 해가지고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묘하게 또 설득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블랙박스 측 과실 좀 적게 책정해 주신 송 변호사님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제 생각에는 이제 블랙박스 차량이 먼저 해당 오토바이를 피해서 약간 저도 이제 블랙박스 차량을 빙의해 보자면 앞에 오토바이가 계속 있으니까 이제 피해서 차량을 옮겼거든요. 차선을 차선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블랙박스 차량이 차선을 변경해서 정상 주행을 하고 있는 중에 커브를 돌면서 지금 오토바이가 블랙박스 차량을 보지 못하고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충돌한 시점을 보시면 오토바이의 후미를 충돌한 것도 아니어서 사실 뭐 제가 만약에 블랙박스 차량 운전자였다면 오토바이 100% 과실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어쨌든 블랙박스 차량도 전방 주시나 방어 운전을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10% 정도는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토바이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미 블랙박스 차량이 차선을 바꿔서 주행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차선을 변경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90%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꼭 그 운전자 입장에서 오토바이가 나만 쫓아다니는 느낌이 들 수도 있거든요. 좀 억울할 것 같은데 만약에 차량 사고 과실 비율을 운전자가 인정을 하거나 받아들이기 힘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교통사고는 이제 서로 간의 의견
충돌이 있을 경우에 통상적으로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정식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조사 결과에 따라서 당사자들은 가해자, 피해자로 이제 신고 후에는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가해 차량, 피해 차량 이렇게 불리게 되죠. 그래서 만약 이러한 초동 조사 결과에 대해서 억울한 경우가 있거나 사건 처리가 너무 지연이 된다. 그러면 이제 관할 경찰서보다 한 단계 높은 지방 경찰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 기관의 재조사를 요청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교통사고 조사 이의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재조사 결과에도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경찰청 교통사고 이의 조사반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최종 재조사가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또 운전하다 보면 오토바이랑 좀 웬만하면 좀 피하게 되더라고요. 오토바이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특히나 뭐 퀵서비스 오토바이의 경우에 정차 있는 차량 틈으로 막 비집고 들어가면서 막 묘기 대행진을 펼치는 그런 경우 있거든요. 이건 좀 당연히 불법이 아닐까 싶은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뭐 그런 게 많죠. 사실 이제 뭐 차간 주행, 뭐 틈새 주행 뭐 이렇게 하는데 일단은 도로교통법상 이 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도로교통법 22조인데 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해서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또는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다 금지에 위반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뭐 이게 그냥 꽉꽉 차 있는데 이렇게 막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그래서 당연히 이제 처벌받는 행위인데 뭐 형사처벌 규정도 있기는 한데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150 이제 도로교통법 162조에서 특례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형사처벌도 가능한 행위지만 그냥 범칙금 통고 처분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범칙금 3만 원, 뭐 과태료 4만 원, 뭐 이 정도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제 보셔서 알겠지만 사고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만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방어운전 하셔야 되겠습니다.